네. 기승전결해서 이거는 이제 네. 막 진입했다. 네. 그러면 뭐예요?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너무 급하게 오늘 내일 공부 못하고 오늘 내일 못 샀다 그래서 안절부절할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반도체에 관한 얘기했고요. AI 얘기를 좀 할 텐데 이건 뭐 반도체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지금 돼 그럼요. 있습니다. 그죠? 네. AI가 주도하는 시장에 나타날 변화들이 반도체를 포함해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관심이 많은데요. 네, 네. 네. 시장에서는 뭐 미국의 그 뭐 헤지펀드나 큰 손들은 다 AI 이게 뭐 세상을 바꾼다. 그죠? 네네. 네. 예, 이 소위 메가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국내 투자자들은 우리 많이 속았거든. 의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뭐 메타버스, 네. NFT 세상을 뭐 P2E 세상을 바꾼다 그러더니만 뭐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주가 다 빠지더라. 이런 좀 생각에 시니컬한 것도 있는 여러 거죠. 생각이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니컬한 그 투자자들이 있는 거는 어쩌면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런 네. 아픈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만큼 변동성이 혁신 변혁은 중간에 그 엄청난 변동성을 그렇죠. 야기하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자기의 그 주관이나 아니면 그 논리가 뚜렷하더라도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금 늦으면은 또 꼭지를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큰 메가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기승전결해서 오늘 리포트본에 나온 것 같은데 산업이 변화될 때 한 10년, 15년을 두고 기승전결로 간다고 합니다. 사실은 보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제가 2차 전지를 디파인하는 건 아니지만 네. 보통 사람들이 10년 전 2010년 초반 그러다가 2015년 16년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한 전 정도 가는데 처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때 주가를 샀으면은 뭐 최근에 뭐 주가가 막 오바되느냐 이런 얘기 할 신경 쓸 것도 일도 없거든요. 없지. 그때 막 그 예. LG엔솔이 공급한 그 차량에서 불나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누가 봤습니까, 그걸? 야 이거 뭐 굉장히 위협스럽게 느꼈거든요. 이거 쉽지 않다 그러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뭐 LG 화학이든 에코프로든 샀으면 지금 뭐 올랐다 떨어지는 거 유도 아니에요. 유도 그죠? 아니죠. 딱 그냥 버티고 네.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AI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이제 외국계부터 나오는 얘기죠. 그 산업의 태동기다. 그렇죠. 네. 기승전결해서 이거는 이제 네. 막 진입했다. 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너무 급하게 오늘 내일 공부 못하고 오늘 내일 못 샀다 그래서 안절부절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워낙 장이 2,400에서 500 정도 애매하게 하니까 단기적으로 좀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앞서다 보면은 눈을 가릴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AI가 주도하고 있고 AI를 주도하는 게 빅텍이고 이 시장에 대해서 한 세 마디로 깔끔하게 정리한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제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이거 역시 지난주 5월 19일자 나온 건데 미래에셋증권에서 코멘트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세 가지인데요. AI 기술 자체는 옛날에도 있었어요. 있었죠. 알파고도 있었고 그 전부터 그렇죠. 그죠.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네. 그렇죠. 근데 보시면 말이죠. 알파고도 그렇고 어느 특정 분야 단순한 거, 특정 서비스 분야 아니면 특정한 어떤 그 스페셜 퍼포스 특별한 목적을 가진 그런 용도로 AI가 나왔어요. 초창기니까. 예. 네, 그렇죠. 그게 그렇게 구현하기가 쉽거든요. 그게 아니고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거를 하려면 AI가 그거를 구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과 그 반도체 역량이 다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시간이. 세월이 지나서 네. 2018년부터 17년부터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2년 전 그러니까 2021년부터 본격화되고 작년에 완전히 이제 움트는데 재빠른 사람 눈치챘고 네. 주식시장에서는 ChatGPT가 불을 붙인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이번에 나온 AI 기술이 아주 특별한 것보다는 중요한 게 뭐냐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거죠. 파운데이션 모델. 특정 서비스가 아니고 제너럴 퍼포스로 그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제너럴 퍼포스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방대한 데이터를 다 모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특정 분야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디파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돈을 투자하고 전기를 들이고 시간을 1년 트레이닝 시키고 해서 나온 모델이 챗GPT 파운데이션 모델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것으로 응용될 수 있죠. 갔다가
사용하면 되죠. 그렇죠. 예. 뭐 조그만 스몰 비즈니스 하는 데서건 네. 아니면 그렇게 방대한 라지 랭귀지 모델에 기반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자기네가 제너러티브 생성 모델을 해가지고 우리 커스터머들한테 필요한 그 용도별로 디파인을 자기네가 하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기본 모델을 개봉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텐션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당연히 그렇게 파운데이션 모델 나와서 스타트업 컴퍼니들이 봤을 때 그다음 경영사들이 봤을 때 지금의 2022년 23년이 무슨 색이냐 경제가 이제 성장성에서 효율성에서 그 효능성에서 생산성에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AI가 이쪽 산업, 그 카페테리아 산업, 그다음에 뭐 그 교육 산업, 그렇죠? 그다음 패션 산업. 그다음에 공장의 물류 산업 모든 분야의 효율성,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그 어떤 그런 시기하고 마주쳐가지고 효율성을 향상시키자라는 그 욕구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사용될 어떤 그 용처가 많이 생긴 거죠. 따라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다양한 곳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필요가 맞아떨어지는 바람에 이게 발전이 빨리 된다. 빨리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두 번째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는 업계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 주식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주가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자연어가 아주 발달해가지고 이 언어가 우리가 아주 쉽게 챗GPT 대화하듯이 할 수 있는 자연어를 통해서 대중의 접근이 아주 쉬워졌다. 그래서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고 비록 이것이 만개되는 데는 2년 5년 걸릴지 모르지만 미리미리 앞당겨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고 그리고 세대의 요구상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맞아 떨어졌고 마지막으로 대중이 관심을 갖게 할 수밖에 없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 AI가 주도하는 주식시장으로 이끈 배경이다. 라고 깔끔하게 정리하셨다. 그게 이제 소위 사람들이 기다리는 혁신이죠, 혁신. 그죠? 맞습니다. 그게 혁신이죠. 예. 그래서 뭔가 한 파트만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전체 산업 분야에 마치 뭐 증기기관이 나오고 그렇죠? 전기가 나오고 네네. 혹은 뭐 인터넷이 나오고 이러면서 그죠? 모든 환경을 다 바꿔버리는 것처럼 AI가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의 생산성을 높이는 플랫폼과 그 기본이 될 수 있다. 네, 그걸 주시해서 보는 건데요. 자, 그러면 그건 뭐 인정을 일정 부분 합니다. 지나봐야 아는 거지만 모르겠지만 항상 세상은 그런 혁신을 원한다, 그죠? 혁신이 있을 때 효율성도 올라가고 부자도 생기고 소위 이제 10배짜리 기업도 나오는 건데 좋다. 근데 그러면 AI 성장 뭘 사야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국내 투자자들 그죠? 그러게요. 네, 미국 가야 되나? 이게 이슈는 결론은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과거 평균보다는 분명히 높은 밸류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아니고 높은 밸류를 받는 게 맞다. 이전보다 그건 공감할 것 같잖아요. 근데 얼마만큼 높이줘야 되느냐 여기에서 기준이 많지는 않은데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 미국의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빅테크 구글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만만치 않은 거죠. 구글은 그렇고 뭐 다른 많은 업체 메타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또 그 이제 그렇죠 많이 있는데 이 빅테크 업체들이 미국에 있는 업체들이 AI 시대에 필요한 요소들을 한 서너 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걸 모두 갖고 있다. 이게 미국의 투자가 헤지펀드들이 동의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아까 뭐라 했죠? 뭘 훈련을 시키자면 데이터가 엄청 방대해야 돼요. 그럼 미리 누적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미국이 이전부터 해오니까 데이터가 돼 있고. 빅데이터가 있다. 그렇죠. 데이터. 두 번째, 그거를 이렇게 그 레시피를 짤 수 있는 알고리즘 기술이 확실한 거죠. 딥러닝으로 기본이 돼 있고 맨 마지막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데 엔비디아나 AMD, 뭐 콜컴도 사실 필요하고 뭐 고성능 저전력. 하여튼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알고리즘을 돌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돌려줄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니 그렇죠? 그러면 AI가 얹어줄 수 있는 기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다 갖춰진 거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올라가는데 엔비디아는 독점이니까 얘네들이 과거에도 한 PER이 한 40배 정도 거래됐어요. 그럼 당연히 이런 상태에서 높게 거래되겠죠. 뭐 50배, 60배 하던 어느 순간에 지금 거의 70배에 가깝다 합니다. 와, PER 70배. 이게 한 2,700억 불 정도 매치하더라고 올해. 2,700억 불. 그렇죠. 70배 성장. 올해 내년에 뭐 30%는 아니더라도 꾸준한 성장.
큰 세상 10년치를 바라보는 것 같은데 어떠냐, 고점이냐, 이게 뭐 버블이냐. 오케이, 버블을 봅시다. 시스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네. 있죠. 예. 시스코가 이제는 네트워킹 장비 그 하는 회사인데 시스코가 닷컴,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네. 닷컴 버블이 났을 때가 2000년인가 2001년 이렇게 될 때인데 터지기 전에 고점이 PER이 무려 150배가 넘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회사도 지금 엔비디아처럼 이 고점으로 향하기 전에 평균 값은 한 46배였어요. PER 46배. 네. 그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가 있겠죠. 순간적으로 그렇죠. 올라갔죠.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거 보시죠. 좌측에 있는 게 시스코의 그 약간 이게 오렌지색이 네. 주가고요. PER 같이 가죠.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PER이 우측으로 보면 얼마예요? 160, 150 이렇게 갔잖아요. 불과 1년 반 사이에 40에서 이렇게 3배가 는 거거든요. 지금 봅시다. 엔비디아는 21년에서 22년, 22년에서 23년 간 건데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30배 정도에서 70배 정도 오른 거잖아요. 평균으로 40 몇 배고 주가로 따지면 뭐 한 2배 정도 오른 거죠. 아직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래서 보통 그런 그 네. 소위 혁신이 있는 성장주들은 뭐 사실은 지나고 보면 무리하지만 한 100배쯤은 그죠? 네. 100배쯤. 아니 그리고 기간도 주가도 2배밖에 안 올랐어요. 예. 2배 올라서 PER 70배면은 뭐 이익 실현을 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엔비디아만 너네만 AI냐 예. 다른 업체들이 도발을 하고 그런 과정에 작품이 나면은 또 이익 실현이건 또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흐름 자체가 여기서 보면은 글쎄요. 시스코에서 보면은 시스코가 중간쯤 왔을 때 한번 약간 주춤했는데 네. 그런 거 중간도 아직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서, 네. 지금 뭐 네. 마무리하기 전에 반도체 네. 얘기하고 AI 얘기했는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국내 업체는 뭐 그런 성장이나 할 만한 빅사이클에 올라탈 만한 기업은 네.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AI용 엔비디아하고 경쟁할 수 있는 칩, 네. GPU나 AI 칩은 대부분이 비상장에 있습니다. 예. 뭐 몇 가지 있는데 네, 네. 비상장 회사가 좀 있고 그 비상장 회사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하는 KT나 하이닉스라든지 그런 업체들 협력해서 칩을 개발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기술 평가를 받아서 수천억 대의 이미 비상장 회사로서의 가치 인정받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있어요. 그 정도 회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 AI 칩 하면 나오는 거고요. 네. 국내 지금 상장된 회사에서는 비스무리한 건 있습니다. 뭐 회사만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네,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근데 거기는 사실상 AI용은 맞는데 당장에는 이 메모리하고 인터페이스하는 그런 쪽의 칩이거든요. 그것도 AI용이 하지만 조금 다를 수 있어서 하지만 포텐셜이 있는 회사고요. 나머지 AI를 활용하는 측면, 우리가 AI 칩이나 이런 거 말고 AI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AI는 어떻게 하죠? 뭐 그렇죠. 뭐 금융 서비스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뭐 있어요? 바이오에서. 바이오. 네. 그렇죠, 뭐, 그렇죠. 뭘 이렇게 검사를 한다든지 뭐 대표적인 게 루닉 같은 회사가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거거든요. 네, 예. 네. 그런 효과를 본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미리 반영된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AI용 칩은 엔비디아 같은 건 없어. 네, 네. 근데 후보는 스타트업이 있지만 비상장이 많아. 한국 상장되어 있는 거는 그 요인이 있거나 그걸 활용하는 거 있는데 아직은 좀 검증이 덜 돼서 네. 그래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서 결국은 다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메모리에서 AI의 포텐셜이 얼마인가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계산하는 걸로 한번 마무리할까 하고 네.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숫자가 많죠. 좀 복잡합니다. 쉽게 설명해 주세요. 쉽게. 네. 우리가 서버 하는 시장이 있는데 서버 한 대가 보통 이게 어디 그 자료를 가져오는데 네. 여기 사이트에 가면 아마 이분들이 공짜로 블로그에 올린 거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잘 정리하셨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거기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일반 서버가 7,500불. 하나 구성하는데. 네.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은 CPU도 있고 DRAM도 있고 랜드도 있죠. 네. 대충 이분이 한 거는 2,000번. 뭐 골고루 들어 있네요. 네. 골고루가 무슨 얘기냐? 일반 서버에서는 그 프로세싱 처리하는 CPU하고 기억을 하는 메모리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균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AI 칩 대표적인 게 가장 어드밴스드한 게 엔비디아의 뭐 H백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네. 가장 어드밴스드한 게 엔비디아의 H백이라는 뭐 이른바 호퍼라는데 H백이라는 그 GPU 칩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만든 서버가 있어요. 8개를 쓴다는데 AI 그 H100 8개를 쓰면은 그 서버는 무려 24만 불이 됩니다. 와, 7,500불이었는데 일반 서버는. 네. 이게 용도가 다른 거잖아요. 네. AI요. 네. 우리 지금 챗GPT 하기 위해서는 H100이라는 그 엔비디아 만든 8개 사용 서버가 24만 불이 되는 거예요. 야, 몇 배야? 30배야? 야, 그러네요. 천원이라도 24배가 30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서 그 무슨 용도로 하셨을까? 딱 봐도 뭐죠? 성능은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아까 뭐라 했어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야 돼요. 자기 주도 학습. 못 알아들어? 다시 피드백 줘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학습을 엄청나게 피드백 주고 하다 보니까 프로세스가 맨 처음에 중요해요. 처음에 트레이닝 시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트레이닝 시키는 데서는 프로세싱이 더 중요하거든요. 메모리 용량보다는 프로세싱이 중요해서 엔비디아 주도로 GPU하고 GPU죠. 20만 불, 2만 불. GPU가 다 차지하는 거죠. 거의 다 차지하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야 그 저기 이 8개다 8개 나누면 얼마야? 하나는 38에 24 한 3만 불 되는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돈 버는 구조가 네, 나오네. 그런 거죠. 예. 이거를 10,000개 오더를 받았다, 2만 개 받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D램이나 낸드에 할당된 거는 액에 11,000불밖에 없어. 24만 불짜리인데 11,000불도 어딥니까? 여기 D램 여기서 할 때는 3,000불밖에 안 되는데 여기 D램하고 낸드하고 합해갖고 3,000불이잖아요. 2,800불. 네. 근데 요거는 지금 H100에 들어가면서 D램하고 낸드하고 합해서 얼마나 돼? 11,300불. 11,000불. 네, 11,000불. 그것도 늘어났죠. 2,800불에서. 근데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게임이 다르죠. 그러니까 뭐죠? 낸드만큼 엔비디아만큼 소위 우리가 그런 그 효과를 받는 건 아니지 아직. 클래스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클래스가 다르죠. 네. 20몇만 불하고 그러니까. 11,000불하고 똑같습니까? 네. 보세요. GPU는 20만 불, 낸드는 D램하고 낸드를 합해서 11,000불. 그렇죠. 이 11,000불 구성하는 게 2TB 뭐 여기 GDDR4 우리 말하는 하이 밴드위드스 여기 있네. 120GB 이런 것들이 있고 낸드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고 봐야 되는데 잠깐 여기 잘 보세요. 아까 H100이라는 게 이게 얼마짜리죠? 이게 24만 불. 24만 불인데 네. 8개니까 하나에 한 3만 불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대충. 8개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최근 뉴스가 공식 나온 뉴스가 엔비디아입니다. H100 그 GPU 서버 만드는 거 최소한 1만 개 이상을 누구한테 만들어라고 TSMC한테 주문을 줬다는 뉴스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뉴스예요. 최소한이죠. 3개월 전이죠. 실제 지금 수요가 얼마일까 모르죠. 3만 개 정도는 그냥 겐또를 하는 겁니다. 3만 불에 아까 메모리 그거 그대로 뭐 크게 바뀌지 않겠죠. 이런 구성으로 가격은 좀 바뀔 수 있는데 가격이 뭐 크게 안 바뀌면 11,000불 그냥 씁시다. 3만 개에 11,000불 하면은 3억 4천만 달러가 메모리용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이게 말도 안 되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얼마 클 것이냐. 지금 초창기라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밖에 없잖아요. 엔비디아가 이거 하고 말겠어요? 내년 돼.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사가 늘어나겠죠. 그 메모리가 이 메모리가 여기 24만 불에서 요 정도 차지하는데 11,000불 넣었어 뭐 2TB D램은 2.6TB 낸드는 20TB 이렇게 되는데 너무 기억하지 마시고 요 메모리가 얼마나 더 늘까? 메모리가 역할을 좀 적게 한다고 느낌 안 드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 서버에서는 그 프로세싱하고 그렇죠. 메모리가 비슷했는데 이제 가격으로 따졌을 때 잘 모르지만 비전문가도 H100 됐을 때 GPU가 엄청나게 프로세스를 많이 하는 거 필요한데 어느 순간 가면 결국 메모리가 필요하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메모리가 억제되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메모리가 11,000불짜리 메모리가 그렇죠?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심플하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메모리가 5배, 10배 늘어나는 건 별거 아닐 것 같아요. 메모리가 5배, 10배 늘어나고 경쟁사 또는 얘네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 콤비네이션 하면은 10배, 30배까지 늘어나는 거는 가시성이 있다라고 제가 추론해 드리는 겁니다. 메모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5배, 10배 늘고 경쟁사, 엔비디아가 커지는 것도 있지만 엔비디아 비슷한 업체들이 그런 제품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게 2배, 3배 늘고 5배, 10배 늘면 콤비네이션 해보세요. 지금보다 10배, 30배 늘어날 수 있죠. 그러면 심플하게 34억 불 또 그 이상으로 되는 거죠. 34억 불이 여기 10배니까 100억 불이 되는 거죠. 34억 불, 100억 불로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34억 불, 100억 불이면은 지금 메모리 시장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에서 7%로 올라파지는 거거든요.
요 정도까지는 아마도 내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 성장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내후년 이후로 본다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펼쳐질 수 있죠. 왜? 지금은 트레이닝, 학습하는 용도로서의 우리 AI였어요. 그걸 가지고 수많은 스타트업이라든지 경쟁사들이 수많은 새로운 추론해서 결과물을 네. 내는 시장으로 바뀌면은 메모리가 더 사용될 수 있거든요. 엄청나네요. 그러면 네. 이거는 새로운 완전히 없던 시장에 상출되는 영역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것이 2025년일지 27년일지 모르지만은 지금 메모리 시장에서 그 정도가 새롭게 출현되는 거거든요. 내년까지 7%만 출현되더라도 어떤 효과냐면은 지금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서의 공급 초과율이라 할 때 공급 초과율이 10에서 12% 되거든요.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공급 초과율이 7%가 훅 주는 거예요. 그럼 내년 어느 시점에서는 쇼티지를 야기시키는데 기여를 일조한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단 중요한 거는 HBM 메모리가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이 GPU만 중심으로 하고 메모리를 홀대하고 이거에 데이터 인텐시브한 거는 아직은 아니야라고 하는 이 시장이 변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초기에 트레이닝이 아니고 다른 식으로 바뀌면 바뀔 수도 있다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1, 2%도 안 되는 것이 7%까지는 가능성이 있고 10으로 갈 수 있죠. 이렇게 보는 거죠. 요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여긴데 예,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메모리가 늘어나는 경우는 이제 아주 개념적으로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우리가 챗GPT라고 할 때 챗GPT가 사람의 인간의 시냅스를 추종한다고 해요. 근데 인간의 시냅스는 100조 개가 있는데 챗GPT3는 지금 1750개 그러니까 인간의 시냅스에 단순하게 봤을 때는 인간의 시냅스가 570배가 아직은 커요. 이거 좁혀지는 관계. 근데 무조건 인간의 시냅스만큼 뭐 10조, 100조 이렇게 매개 변수 파라미터가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어느 정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변수고 두 번째 변수는 오늘의 핵심입니다. 아까 개발 초기 우리가 챗GPT AI를 할 때는 뭐죠? 트레이닝이에요. 학습.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집어넣는 인풋 해가지고 그걸 처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처리한다는 개념에서 아까 GPU, CPU가 엄청나게 중요해서 네. 많이 하는 건데 처리한 거 결과물이 나온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읽어내서 데이터를 읽어내서 리드해서 그걸 가지고 어떠한 추론을 가지고 결과물을 형성하는 그게 추론형인데 메모리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럴 때는 메모리의 역할이 커지죠. 이른바 디코딩이에요. 아까 트레이닝은 데이터를 막 넣는 거니까 압축하는 거죠. 인코더로 하면 인코드된 거 결과물 나온 거를 디코딩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용도로서 읽어내는 시장. 그러면 읽어내는 그 기능 중심으로 하는 메모리용 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시장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만천불이 아니고 개수로 따졌을 때 5배, 10배 늘어날 수 있고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관전 포인트고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처음에 독점했으니까 네. 독점보다는 다른 애들이 칩 경쟁에 들어가면은 GPU 값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메모리가 여유가 더 생기겠죠. 이런 요인들이 결합이 된다면 메모리 시장에서 큰 임팩트가 결론적으로는 한 10% 정도의 임팩트는 일어날 수 있고 그거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지금이 아니더라도 1년 뒤에 볼 수 있다. 이렇게 결론 줄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우리가 반도체 업황 얘기를 했고 사실은 AI가 반도체 수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죠. 추론을 해가면서 해주신 거는 되게 의미 있어요. 그죠? 물론 숫자라고 하는 게 전망 숫자라는 게 사실 다 맞지는 않잖아요. 네네. 가정에 가정한 그리고 거죠. 이제 몇 프로 늘어난다는 네네. 게 지금보다 굉장히 적긴 하지만 어찌 방향성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포인트들 반도체와 또 AI 산업의 발전이 가져올 메모리 산업의 기대감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